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고점이랑 전저점 강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거 2번까지 하고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났었고, 그리고 오늘은 직전 고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저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실 거고, 그리고 전저점 이탈은 이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이탈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직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전고점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전고점을 굉장히 좀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경우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급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직전 고점 여기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직전 고점도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나,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일단 전고점이라는 좀 뜻을 이름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전고점 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 앞에 이게 직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높은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이 좀 최근을 의미를 해서 보통은 뭐 일주일 안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틀이나 3일 전, 이 정도로 가장 극최근에 이제 높은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어떻게 써먹으실 수가 있냐면, 이제 단기나 단타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대응하실 때 이 직전 고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제로도 많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수익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위지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위지트 목표가를 1차 1,75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월 25일 여기 닥터스탁에 나와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위지트 10월 25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왜 1,750원으로 말씀드렸는지 이제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0월 25일자 위지트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날에 이제 위지트를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1,750원이라고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은 직전 고점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틀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데, 이때 종가가 1,7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1,750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이제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 상한가 간 날 종가가 1,750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음봉을 보시면은 이때 그 직전의 고점 1,750원을 돌파를 잘 못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요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물리는 그런 게, 그래서 단타를 하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전 고점에서도 이렇게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의 가격이 1,750원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한번 저항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1차 목표가를 1,75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현재에 비해서 이틀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이라고 말하기보단 직전 고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전 고점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거래량 실리면서 고점 형성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점을 전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최근의 고점 있죠? 그런 고점을 직전 고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타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써먹으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략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바로 요 날에 공략을 했잖아요. 요 날이 이제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매수 라인에 들어와요. 제가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때 1,755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1,755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타는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단타나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물리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상에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1,750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정확히 1,755원까지 갔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셔도 계속해서 여기 1,750원대 여기에서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달리다가 이제 조정을 또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차 목표가 1,850원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갭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요 1,750원대 여기 직전 고점에 이렇게 매물들이 있잖아요.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윗꼬리 달고 계속 빠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 1,850원 이제 바로 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하실 때 이 직전 고점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예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유라는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자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를 엮이면서 11월 8일 그 이틀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 달고 쭉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날 이제 요소수 관련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00원에 샀다가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게 쭉 빠지면서 마감을 해요. 그러면 딱 보시듯이 이 10,000원, 그 9,000원 후반대 여기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이 10,000원이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단타하다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타로 인한 그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기 10,000원 있죠. 직전 고점 가격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소수 관련주를 엮이면서 또 장초반에 막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정확히 또 10,000원에서 또 꼬리 달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직전 고점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매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나 단기 대응하실 때 이 직전 고점의 가격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고점이랑 직전 고점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은 뭐냐면요, 이제 저점인데 앞선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저점 앞선 가격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뭐 지켜주는 상황이 있고 전저점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점을 이렇게 이탈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전 저점보다 좀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점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탈을 했을 때랑 지켜줬을 때랑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이탈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차트를 보실 때 고점이랑 저점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저점을 이탈해가지고 저점이 더 낮아졌다. 이러면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락 추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점을 낮추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 하락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이제 전저점을 지켜줬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5,000원인데요. 그 다음 저점이 이제 5,000원 밑으로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5,000원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5,000원 밑으로는 이 종목이 잘 안 빠지는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 여기가 이제 저점인가 보다 5,000원 밑으로는 이 종목이 잘 안 빠지나 보다 딱 이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그냥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저점을 이제 지켜주는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점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이제 주가가 아래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용어를 적어놨는데 이제 쌍바닥이라고 보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하시면 여기 이제 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하나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모양이 이제 쌍바닥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또 3번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3번, 4번, 뭐 5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이제 다중바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요즘 너무 이제 급상승을 하는 종목인데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나오죠. 이렇게 저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점을 잘 지켜줬는지 그 판단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저점 가격대가 5,000원에서 조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날 음봉 나온 날 보시면요, 이제 5,0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전저점을 이제 이탈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5,200원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음봉 나온 날 5,000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 이거 전저점을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찾으실 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저점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근데 5,000원에서 바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저점을 지켜줬는지가 정확히 이제 판단이 힘들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살짝 좀 높은 가격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전저점을 딱 지켜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0원까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 다음날 보시면요 20몇 %짜리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 양봉이 나온 거 보면은 아, 전저점이 어느 정도 지켜줬구나라는 거를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저점이야 하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 전저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세요. 근데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쌍바닥이죠? 쌍바닥 아까 말씀드린 그 저점 2개죠? 그래서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23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잘 잡으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갤럭시와 SM 이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NFT 관련주 요즘에 엄청 핫하죠. 그래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저점이 있죠. 근데 그 다음 저점이 이제 여기서 좀 만들어지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보시면은 저점이 그래도 이때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음봉일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음봉이 나오고 좀 이렇게 저점 모양을 만들어갈 때, 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좀 이 저점보다는 약간 높아졌을 때 그때를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쌍바닥을 형성을 했죠. 네,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거의 9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을 잘 잡아준 그런 저점을 잘 지켜준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은 큰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또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오늘 막 급등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일단 보시면은 저점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저점 찍혀 있죠. 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점이 여기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약간씩 이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저점을 올려가면은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저점이랑 너무 똑같은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씩 높여가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 지금 이제 추세가 좋죠. 그래서 저점도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슈팅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 바닥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형성을 한 다음에 50% 정도 상승이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상황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점이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점이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추세가 하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락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로 이제 일관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저점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매매를 뭐 전저점을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수익 매도를 했다.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이러면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에서 한번 샀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보다 좀 높아진 요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근데 이제 쌍바닥을 이제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크게 갈 줄 알고 막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안 팔고 계속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해가지고 이제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제 쌍바닥 이제 형성하고 막 100% 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빠졌다 이런 식으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쭉 빠지는데 계속 쭉 이제 어차피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하락하다가 올리고 하락하다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락을 하다가 만약에 이 전저점까지 깼다.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원래 이제 전저점을 지켜주는 줄 알고 매수를 한 건데 전저점을 지켜주지 않고 다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빠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원칙에서 아예 어긋나고 지금 전저점까지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손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봉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종목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저점을 계속 이렇게 올려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도 올려가고 있고요, 우상향하고 있죠. 고점도 이렇게 올려가는 이렇게 상향 추세인데 그 다음에 상황 보시면요, 이때가 좀 이제 애매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점을 계속 올리다가 이때 저점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때랑 좀 비슷하죠. 이해되시죠? 그 좀 가격대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면은 크게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쌍바닥이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바닥을 이렇게 두 번 만들어줬는데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근데 설마 이제 쌍바닥 형성했으니까 막 이 정도 가겠지 막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매수를 했을 겁니다. 보통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버텨봤는데 결국에는 이 전저점 가격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는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매매가 이렇게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크게 상승할 줄 알고 막 여기서 샀는데 별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전저를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저점 요 가격대에서 이때 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탈이라고 딱 판단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저를 이탈했을 경우는 그냥 손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저점이랑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저점 보시면은 또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이 한번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하락세로 변경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칙에 항상 그 맞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저를 만약에 매수했는데 전저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냥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종목 차트뿐만 아니라 지수 차트에도 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더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8월 10일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5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경우는 큰 상승이 나오는데 전고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급락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전저점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죠. 전저점을 지켜주면은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지수 차트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여기 고점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뭐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고점 돌파를 계속 못 해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선이 3,300선 정도로 보이는데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잘 못하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막 음봉이 막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 돌파는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8월 10일이 이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이 흘렀습니다. 두 달 흐르니까 완전히 이제 하락 전환한 거 보이시죠? 전고 돌파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의 이때도 시도하고 이때도 시도했는데 전고 돌파를 못하니까 하락세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잡아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있죠? 저점. 근데 그 다음 보시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가격 여기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또 하락세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저점 포인트가 3,050포인트인데 여기가 다 깨지고 2,900까지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수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이 이날이다. 네, 근데 이때 보시면 지금 여기 전저점이 포인트가 3,050포인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음봉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3,050을 이탈했잖아요. 이건 확실히. 아, 그러면 이거 전저점을 이탈했으니까 내일 정말 안 좋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코스닥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와요. 그쵸? 아, 잠깐만요. 지금 고점을 다른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고점이 여기서 한번 나오죠. 그리고 고점이 또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 일단 여기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보시면 1,06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6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하락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V자로 다시 반등을 해줬어요. 다행히 하락이 있은 뒤에.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다시 1,060을 돌파하려고 또 시도한 거예요. 또 시도했지만 결국 전고점을 또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음봉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9월 8일이 이날입니다. 한 달 뒤의 상황이에요. 한 달 뒤를 보니까 완전히 이제 깨지죠. 전고 돌파를 못했을 경우는 급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코스닥에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점이죠. 근데 여기 저점 라인, 요 라인이 970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날도 보시면은 전저점을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큰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탈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폭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22포인트까지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저점이랑 전고점 뭐 여러분들이 종목 보실 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수 차트에다가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은 차트를 나중에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